자, 파동의 간섭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그림 ABC는 빛의 성질을 활용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ABC 중 간섭 현상을 활용한 예를 골라라. 자, A 같은 경우에는 돋보기로 보는 거니까 이제 굴절 이용하는 거겠죠. A는 굴절. 그 다음에 B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무반사 코팅하는 거. 이거는 방막 간섭 활용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간섭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폐의 글자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도 이것도 간섭 현상 활용하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B랑 C 답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2번. 자, 다음은 빛의 간섭 현상을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설명이다. 태양 전지에 투명한 반사 방지막을 코팅하면 공기와의 경계면에서 반사에 의한 빛에너지 손실이 감소하고 흡수하는 빛에너지가 증가한다. 반사 방지막의 윗면과 아래면에서 각각 반사한 빛이 어떤 위상으로 중첩되므로 어떤 간섭이 일어나 반사의 빛의 세기가 줄어든다. 빛의 세기가 줄어들려면은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야겠죠. 따라서 니은은 상쇄 간섭이 알맞을 거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려면은 반대 위상으로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반대 위상 상쇄 간섭이 될 거고, 그러면 기억, 같은 간섭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같은은 기억으로 적절하냐? 아니죠. 반대가 적절하고 보강은 니은으로 적절하지 않죠. 따라서 기억 답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 5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잘못했고. 자, 3번. 그림 가는 두 점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서로 반대의 위상으로 반대 위상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물결파의 시간 t는 0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평면상에 고정된 세 지점이고 두 물결파의 속력은 같다. 그림 나는 C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t는 지금 보강 간섭해서 위쪽 볼록부터 이제 순차대로 간섭이 일어날 거고, B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네.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계속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A는 아래쪽으로 보강했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뭐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A, B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거 A는 아래쪽부터 시작한 그래프 하면은 3번과 4번이 되고, B는 상쇄 간섭이니까 진폭이 없어야겠죠. 따라서 3번 답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4번. 그림은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인 동일한 두 파동 XY의 중첩에 대해서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QR은 X축 상에 고정된 점이다. 자, 중첩이 되는데 P점, Q점, R점 보면 P랑 Q는 지금 보강 간섭을 일으키고 있고 R 지점은 지금 진폭이 없는 지점이죠. 따라서 상쇄가 되고 있는 지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학생 A를 보면은 P에서 X랑 Y가 중첩된 파동의 변이가 변하지 않느냐. P에서 X랑 Y가 중첩이 되면서 파동의 변이가 증가했죠. 변하지 않아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Q는 X랑 Y가 보강 간섭하는 지점 맞는 말이죠. B동그라미. C는 R은 X랑 Y가 상쇄 간섭하는 지점이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죠. 따라서 B, C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5번. 자, 그림 가는 두 점 S1, S2에서 진동수 F로 발생시킨 진폭이 같고 위상이 반대고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는 가의 S1, S2에서 진동수가 EF로 발생시킨 진폭과 위상이 같은 나는 위상이 같대요. 물결파의 어느 순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같다. D1과 D2는 S2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파장이다. 자, D1과 D2는 이제 파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D1이 지금 D2보다 크고요. 자,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과 골이 만나서 지금 보강 간섭하고 있구나 라는 거. 뭐 그리고 뭐 물어보는지 봅시다. 기억. 가에 A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 저 골과 골이 만나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나의 S1, S2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 물어봤네요. S1, S2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보면은 자, S1과 S2 사이를 보면은 지금 S1을 기준으로 한 파장이니까 요 사이의 거리가 하나, 둘, 셋, 넷, 4파장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S1과 S2 사이의 거리의 차이를 보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여기는 경로 차이가 없는 지점이고
여기 있는 끝 지점을 보면은 여기는 4파장 차이 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 차가 이제 우리가 지금 상세간섭 지점 찾는 거니까 2분의 1파장 차이 나고 2분의 3파장, 2분의 5파장, 그 다음에 2분의 7파장 차이 나는 요 4가지 지점이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이 4가지 지점이 들어가니까 상쇄되는 지점은 총 8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5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파장의 차이. 지금 가랑 나의 진동수가 2배 차이 나죠. 진동수가 2배 차이 나면은 파장도 당연히 2배 감소해야겠죠. 따라서 D1이 2배 크다도 맞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6번. 그림과 같이 스피커 AB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면 점 O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대요. 보니까 AB에서 같은 거리 떨어진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AB는 같은 위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대. 그럼 P는 이제 거리가 반파장 차이 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 A랑 B는 같은 위상으로 소리가 발생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D는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는 Q에서 보강 간섭하냐? Q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이니까 보강 간섭하는 거 맞겠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을 반대로 하면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가 P에서 보강 간섭하냐? 한 친구의 위상을 반대로 하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났던 곳이 다시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이제 이 조건이 뒤바뀐다고 했죠. 따라서 보강 간섭한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7번. 그림 가와 같이 진동수가 F0인 소리를 같은 세기와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키는 스피커 A, B를 X축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고정하고 소음이 아니라 소음이죠. 소음 측정기를 0에서부터 X축을 따라 이동시키며 소리의 세기를 측정한다. 그림 나는 측정된 소리의 세기를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X는 0에서 첫 번째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각각 X1, X2다. 뭐 딱히 조건은 없고 그냥 그림과 그래프에 대한 설명만 있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X1은 상쇄 간섭, X2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구나 라는 거 정도 파악하면 되고, 자,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자, A를 끄면 X1에서 소리의 세기는 A를 끄기 전보다 크냐? A를 끄면 이제 X1에서 상쇄 간섭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소리의 세기는 A를 끄기 전보다 더 커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B를 끄면 X2에서 소리의 세기는 B를 끄기 전보다 작냐? B를 끄면은 X2에서 마찬가지로 보강 간섭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소리가 작아질 거니까 끄기 전보다 작다. 또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소리의 진동수를 EF0로 바꾸면, 자,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X는 0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X2보다 작아지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속력은 일정한데 보이는 F 람다에서 자, 속력이 일정한데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파장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파장을 람다라고 하고 그 감소된 파장을 뭐 람다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X2는 어느 지점이냐면은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한 파장 차이 나는 지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파장이 람다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파장 차이 나니까 람다였을 건데 파장이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첫 번째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은 람다 프라임만큼 차이가 나야죠. 그러면 람다 프라임은 람다보다 작아야 되니까 람다보다 작은 요 지점에서 첫 번째 보강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진동수가 증가하면 이 파장이 감소하면서 보강되는 지점도 이제 조금 더 당겨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2보다 작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8번. 자,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의 원점 O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상의 두 지점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그 다음에 서로 반대 위상이래요. 두 물결파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점 PQ는 O를 중심으로 하는 원과 O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림 나는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S1, S2에서 발생시킨 두 물결파의 속력은 10cm/s로 일정하다. 속력은 10cm/s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시간에 대한 그래프고 P 지점에 대한 변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기가 나와 있으니까 주기가 4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파장 구할 수 있죠. 파장 같은 경우에는 40cm가 나와야지 속도가 10cm/s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상태에서 문제 보면은 기억 x1, s1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파장은 20이냐? 아니죠. 파장은 40이죠. 뭐 간섭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주기 달라지는 거 아니고 진동수 달라지는 거 아니고 파장 달라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진폭만 달라질 뿐이니까 파장이 달라지진 않아야겠죠. 20 맞고요. 20 아니고요. x. 그 다음에 니은 1초일 때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의 크기는 P랑 Q에서 같냐? 자, P 지점의 S1과 S2로부터의 경로 차이, 그러니까 차이랑 그 다음에 Q 지점의 S1과 S2의 경로 차이. 그래서 여기는 P점과 Q지점은 S1과 S2로부터 거리 차이가 동일하죠. S1과 S2로부터의 거리 차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PQ는 동일한 간섭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보강 간섭이니까 P랑 Q에서 같다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O 지점은 당연히 이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는 반대 위상이 나오니까 당연히 보강 간섭이 아니라 상쇄 간섭이겠죠. 따라서 니은 동그라미 쳐주면 됩니다. 으로 전자기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그림은 전자기파에 대해서 학생이 발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자기파 기억은 투과력이 강해서 병원에서 인체 골격으로 사진을 찍는데요. 그러면은 요거 X선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X선. 그림 보니까 X선은 C에 해당이 되고요. 감마선, X선, 자외선, B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A는 마이크로파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 기억은 A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냐? X선은 C에 해당하니까 아니고요. 니은 진공에서 파장은 A가 B보다 기냐? 진동수는 A보다 B가 더 크죠. 따라서 파장은 A가 긴 거 맞겠죠. 동그라미. 디귿 열화상 카메라는 사람의 몸에서 방출되는 C는 X선, 사람 몸에서는 X선이 방출되지 않아요. 적외선을 측정하는 거지. 따라서 니은 체크해주면 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2번 그림 가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나는 가의 전자기파 A를 이용하는 레이더가 설치된 군함을 나타낸 것이다. A가 뭔지 보니까 적외선과 라디오파 사이에 있네요. 그러면 마이크로파고, 나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구나. 자, 이때 기억. A의 진동수는 가시광선보다 진동수보다 크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작으니까, 파장이 더 길죠. 그러니까 진동수는 작은 거고요. 크다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 데우는데 이용하는 거 A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 진공 속에서 속력은 감마선과 나의 레이더에서 이용한 전파가 진공 속에서의 모든 빛의 속력은 다 동일해요. 속력은 매질의 상태에서만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거 같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3번 그림은 전자기파에 대해서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거 골라달래요. 자, 그림 먼저 보면은 기억은 가시광선과 X선 사이에 있으니까 자외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가시광선과 마이크로파 사이에 있으니까 적외선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A,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방이 서로 수직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B, 기억은 살균 작용을 한다. 자외선 살균 작용하는 거 맞죠? 소독 살균에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자외선이 적외선보다 작다? 아니죠. 진동수는 자외선이 더 크죠. 따라서 A, B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전자기파 ABC가 사용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X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공항 안을 관찰하기 위해 CCTV에서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수화물 검색을 위해서 검색대에서 사용되는 거, 체온 측정하는 거. 자, 수화물 검색하는 거는 X선, 안쪽을 투시해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그럼 나머지 이제 이거는 가시광선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C는 X선이다. 기억 맞고요.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냐? C, X선이 더 진동수가 크죠. 그래서 A가 크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C가 B보다 크냐? 진공에서 속력은 모두가 똑같아야 돼요. 누가 크다 작다 아니고요. 동그라미 아니고 X. 따라서 기억 답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5번 자, 그림은 전자기파 ABC가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가시광선, 라디오파, 적외선이래요. 음악방송이 나오는 전자기기의 안테나에서 수신되는 전파겠죠. 전파, 다른 말로 라디오파고요. 그 다음에 LED 전등에서 방출돼서 주위를 밝히는 가시광선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에서 온도 측정하는 거 적외선이죠. 자,
자, 그럼 기억 A는 라디오파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진공에서의 파장은 B가 X선보다 짧냐. B는 가시광선이니까 X선보다 훨씬 더 길어야겠죠. 따라서 짧다 틀리고요.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냐. 진동수는 적외선이랑 전파랑 비교하면 적외선이 더 크죠. 그래서 C가 크다. 동그라미에서 기억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6번 그림은 주방에서 전자기파 ABC가 이용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마이크로파 자외선 적외선이래요. 자, 조리기구를 살균하는 소독기 자외선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 측정하는 거 적외선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활용하는 거 마이크로파죠. 그 상태에서 기억 A는 자외선이다. 맞고요. 진공 속에서 속력은 모두가 똑같죠. 동그라미.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냐. A랑 C를 비교하면 자외선이 훨씬 더 진동수가 큰 거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7번. 자, 그림은 전자기파 AB가 사용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B는 X선, 가시광선이래요. 자, 뼈를 촬영하는 거 X선, 그 다음에 모니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거 가시광선. 자, 기억 A는 X선이다. 맞고요. B는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크냐. 가시광선은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크죠. 맞고요. 진공 속에서 속력은 모두가 같죠. 다음 8번 그림은 전자기파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예다. 자, 음악 감상을 위해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 블루투스는 마이크로파 영역대. 자, 다음으로 니은 칫솔 살균을 위한 칫솔 살균기 자외선 사용하는 거고요. 어두울 때 사용하는 손전등 가시광선 이용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기억은 감마선을 이용한다. 블루투스는 감마선 이용하면 안 되죠. 땡. 그 다음에 니은에서 살균작용에 사용되는 자외선은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냐. 자외선은 마이크로파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거, 진동수가 크니까 파장이 더 짧은 거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디귿에서 사용되는 전자기파가 X선보다 크냐. 진공에서 속력은 모두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크다 작다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니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